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리더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왜 이렇게 일을 못할까?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분명히 설명했는데 왜 다르게 하는 거야?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은 이겁니다. 문제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 리더에게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한 CEO가 있었습니다. 그는 2년 전 함께 일했던 직원을 우연히 다른 회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직원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뛰어난 성과를 내고 주변의 인정을 받는 핵심 인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CEO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2년 전 그 직원이 무능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타트업 업계에서 CEO들의 제품 선생님으로 불리는 오탕민, 저자의 신간, 명료함 1% 리더들만의 사람을 이끄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오탕민은 쿠팡이 아시아의 테크 자이언트로 성장하던 시기에 신사업 부문 시니어, 프로덕트 오너로 일했고, 현재는 한국과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리더들을 코칭하고 있는 경영 코치입니다. 그런 그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명료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의에서 분명히 결정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팀원들이 각자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경험. 혹은 우리는 고객 중심으로 일해야 해라고 말했는데, 정작 구성원들은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헤매는 경험. 저자는 말합니다. 100명의 리더 중 단 10명만이 일을 잘한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이것을 글이나 말로 정의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책에서는 이것을 조직적 엔트로피라고 표현합니다. 물리학에서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의미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무질서해지는 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지속적으로 명료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조직은 자연스럽게 혼란 속으로 빠져듭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기준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고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명료함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저자는 명료함을 3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 가치 발견. 둘째, 구체화. 셋째, 시스템화. 먼저 가치 발견 단계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던지는 질문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상사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리더십은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성장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치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단계, 바로 구체화가 핵심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인 것이 곧 친절한 것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정시 출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9시, 1부는 9시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문장은 우아한 형제들 창업자 김봉진 대표가 실제로 사용했던 문구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명료한 한 문장이 배달의 민족의 조직 문화를 만드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강조합니다. 최대한 구체화하라. 더 이상 구체화하기 어려울 때까지 구체화하라. 리더십의 신이 존재한다면 그의 다른 이름은 아마도 구체화의 신일 것이다. 왜 구체화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람들이 머리가 아니라 감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가치는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방식대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다릅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리더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철학을 수입한다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어떤 유명한 기업이 사용하는 가치관, 다른 성공한 회사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 우리 회사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류 레스토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이 핵심인 것처럼 기준이란 조직의 핵심이다. 수입하거나 아웃소싱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은 압니다. 그것이 리더가 진심으로 믿는 가치인지 아니면 그냥 어디서 가져온 멋있어 보이는 문구인지를요. 리더가 실천하지 않는 가치는 조직에 혼란만 일으킵니다. 마치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켜고 우회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없느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들어진 가치와 기준을 어떻게 조직에 안착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자가 소개하는 개념이 바로 인간 등대입니다. 조직에는 모두가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은 리더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곧 조직의 실제 가치를 정의합니다. 아무리 벽에 좋은 가치를 걸어 놓아도 리더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성과가 아닌 행동에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조직이 결과만을 보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성원들은 어떤 행동이 인정받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자는 강조합니다. 누가 보상받는지가 아니라 어떤 행동이 보상받는지를 구성원이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누가 올바른가에서 무엇이 올바른가로 조직의 초점을 옮기는 방법입니다. 구성원들의 눈은 언제나 리더의 손을 지켜봅니다. 리더가 큰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회사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때, 그제서야 구성원들은 그 가치가 정말 중요한 것임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명료함을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조직의 명료함을 흐르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무적 기술들이 필요할까요? 미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피드백은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성과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채용은 어떻게 해야 우리 조직의 가치에 맞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리더 자신은 어떻게 명료한 개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는 방법은 테크닉에 있지 않다. 리더가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한 명의 명료한 개인으로 돌아갈 때 시작된다. 그렇다면 명료한 개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저자가 책의 마지막에서 던지는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좋은 리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놀랍게도 저자는 그 답이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워십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따르고 있는지가 당신이 어떤 리더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훌륭한 리더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들을 따릅니다. 열등한 리더는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을 따릅니다. 결국 좋은 리더십이란 누구를 따라야 할지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오탕민 저자의 명료함 1%, 리더들만의 사람을 이끄는 기술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2026년 2월 4일 타키제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자기계발 분야, 특히 리더십 향상을 다룬 책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자와 CEO, 중간 관리자와 팀장, 그리고 처음 리더 역할을 맡게 된 모든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조직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든 작은 스타트업이든 심지어 자영업자분들도 이 책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이끈다는 것은 화려한 전략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모두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명료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책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조직에는 명료함이 흐르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리더십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